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렬입니다. 오디오 벡터를 금방에 꺼내봤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스피커가 좀 더 잘 보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운드적으로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소리가 많이 다르다. 이 스피커는 원래 이렇게 놓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크든 작든 이 스피커는 예를 들어서 키도 얘보다 한 1.5배, 폭도 한 2배 이 정도 되는 사이즈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주면 실제로 그런 소리가 납니다. 훨씬 정교하고 스케일도 나오고, 사실은 앞을 단순화시킨 그런 부분들 외에는 이 스피커의 어떤 전체적인 스케일이라고 할까요? 전체 퍼포먼스 반경과 스케일이 원래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보다 훨씬 크게 나오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디오 벡터를 이렇게 제가 종종 얘기하죠. 처음 보는 분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시선을 끌 일이 많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스피커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듣고 보면, 또 특히 저 상위 한 6 넘어가는 유닛도 좀 번쩍거리고 이렇게 앞에 무늬목 들어가고 이런 제품들하고 다르게 이 3 정도, R3, R1 이 제품들은 뭔가 좀 집약돼 있고 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좀 이렇게 선뜻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지 않으면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시선을 끄는 스피커는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소리를 들어보면 이 스피커의 성능은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좀 화려하고 좀 뭔가 좀 푸짐해 보이는 스피커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게 역전이 된다는 얘기죠. R3는 오디오 벡터는 라인업이 크게 2개 있죠. R 라인업과 QR 라인업. R 만들고 이제 이거의 염가 버전으로, 퍼블릭 버전으로 QR을 직육면처럼 만들었습니다. R 시리즈는 전부 이렇게 뒤로 가면 좁아지는 이런 구조를 한 시리즈들이고요. 1, 3, 6, 8 그리고 구경한 적은 없지만 11이라는 모델도 있어요.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가장 비싼 스피커로 기록이 되어 있는 R11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늘 얘기하지만 드물게도 7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스피커 중에서도 드물게도 모듈형이라는 거 있어요. 본인이 요게 필요하면 옵션을 한 20여 가지를 다 넣어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 10몇 가지 혹은 그 이하, 그게 각 등급을 옵션이 적용된 영역을 3개로 아예 딱 쪼개놨어요. 옵션이 제일 적은 게 이제 저기서부터 따지면 시그너처가 되지만, 그 다음에 아방가르드, 그 다음에 아르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시그너처는 유닛 자체도 이 AMT가 아닌 일반 패브릭 돔을 쓰고, 그 다음에 옵션 자체도 적고,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주로 아방가르드, 아르떼 2개를 가지고 이제 선별을 하는, 그렇게 지금 소리샵 내에서 이제 배치되어 있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그렇게 2가지 옵션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R1은 유일한 스탠드 거치형이고, R3가 컨셉이 R1의 톨보이형 혹은 R 바로 위에 있는 R6의 축약형, 이렇게 양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R6는 저희 여러 번 보셨지만 밖에 3개 유닛, 아래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 3개 유닛이 있는 꽤 푸짐한, 다시 또 R8을 그대로 축약시킨 버전이기 때문에 가격도 좀 올라가고 한 4천만 원대 중반이 넘어가는 가격의 제품이고, 상당히 이 주변 앰프나 좀 갖춰줘야 될 조건들이 좀 꽤 있는 중급 이상, 중견 제품이죠. 오디오 벡터의 중견 제품이라서 그건 처음에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고, 오디오 벡터에 또 많은 퍼포먼스들을 담고 있지만, 그래서 가장 좀 오디오 벡터를 만만하게 접근할 만한 게 역시 대부분 R3가 많이 판매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R3도 아르떼 버전과 이제 오늘 볼 아방가르드, 아르떼를 얼마 전에도 다뤘고, R6 아르떼와 함께 이제 이렇게 아르떼 그런 옵션들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크기만 작은 R6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시청을 해봤는데, 아방가르드는 의외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격이 가장 만만한 그런 오디오 벡터의 톨보이라고, 그렇게 좀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독립시켜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이 스피커는 크게 보면 2.5웨이, 3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2개의 유닛이 서로 대역이 중첩이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어떤 품질의 그런 것들이 유닛에 나타나는 게, 역시 이 회사도 유닛 자체를 얼마나 공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캐비넷에서의 영향을 유닛은 캐비넷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닛은 캐비넷 쪽에 그 공진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최소한의 접점, 그래서 유닛하고 캐비넷을 딱 3점으로만 이렇게 접점을,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저기죠, 볼트가 3군데만 딱 돼 있죠. 3군데만 접점을, 그리고 고기도 아주 최소한의 접점으로만 서로 딱 그렇게만 견고하게 붙어 있게 만든 그런 것들을 아주 극렬하게 만든 그런 스피커입니다. 좀 대충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끝까지 좀 만든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예요. 그래서 일단 유닛 재질이 전부 다 6.3인치 구경의 유닛을 쓰는데 대부분 카본을 최외곽으로 두고 그런 카본 합성 이런 방막들 이런 거를, 여기도 샌드위치 구조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페이지 플러그가 있는 미드레인지와 그냥 전체를 그대로 플러그 없이 이렇게 더스트 캡만 씌운 그런 우퍼, 이렇게 같은 구경의 미드레인지 우퍼를 사용해서 최방막은 카본 코팅을 한, 이렇게 해서 그 음을 깔끔하게 떨어뜨리는 중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중저역의 품질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은 다 베풀로 이렇게 항상 모든 제품이 한 번 더 이렇게 좀 보강을 한 그런 전면 프론트 패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회사에 좀 더 집약이 되어 있는 방식은 이 AMT예요. AMT를 이 회사는 90년대 한 중후반 그때부터 이미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6면체일 때 이미 AMT를 부착한 자사제 AMT. 정확히 말하면 AMT를 제작한 회사로부터 처음에는 OEM 납품을 받거나 자사가 전부 설계한 대로 그 형태로 납품을 받거나 이런 형태로 제작을 했겠죠. 그래서 뭐 자사에서는 RAMT라고 합니다. 근데 RAMT에도 아방가르드 버전이 있고 아르테 버전이 있고 소리가 많이 달라요. 소위 사운드 스테이지에서 일단 차이가 많이 나고 음의 그 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그래서 아르테하고 이게 묘한 차이를 둡니다. 또 R3만 해도 아르테와 아방가르드의 가격 차이가 아르테가 300만 원 정도 비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을 되게 잘게 쪼개놨어요. 여하튼 이 제품도 이 RAMT, 자사제 RAMT가 적용이 돼서 앞에 이 그릴이 소위 그 골드 리프라고 그래가지고 그릴 자체를 필터처럼 사용하게 만든 그런 또 묘한, 그 그릴을 필터로 썼다는 의미는 뒤에서 AMT도 에너지를 많이 줄 수 있는, 재질도 어느 정도 그 다이나믹을 낼 수 있는 재질과 구조를 갖춘 그런 자석 시스템, 그렇게 갖추고 나면 에너지가 강해지면 어떻게든 필터링을 시켜서 순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동판 자체는 미세하고 아주 강할 때를 전 구간을 넓게 만들어서 강한 음도 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강한 음에서도 이 소위 공진이나 왜곡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앞쪽에 그런 필터 시스템이 좀 필요해서 앞에 그릴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도 드문 타사에서 볼 수 없는 또 오디오 벡터만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역이, 이 스피커도 사실 막내 톨보이지만 광대역이요. 소위 풀레인지 대역을 내는 높이는 세상에는 53kHz까지 재생을 합니다. 이 RAMT 영향이죠. 그 다음에 아랫대역이 놀랍게도 23Hz까지 내려가요. 상위 제품들도 조금씩 더 대역이 늘어나긴 하지만 대역을 가격 대비로 비교하자면 R3 아방가르드만큼 대역이 넓은 스피커는 오디오 벡터에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그 후면 뒷패널 아래쪽에 이제 더 바이 와이어링 그런 단자가 설치되어 있고요. 상급 제품들은 이 내부 에너지를 또 앰프랑 연결해가지고 그런 것도 배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데, 역시 그런 자잘한 옵션들이 등급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아방가르드는 딱 R3 아방가르드는 바이 와이어링 단자까지만. 그리고 아래쪽 보면은 이 스피커 그 오디오 벡터 특히 톨보이들이 이제 공통적인 디자인인데 뒤쪽에 이제
이렇게 뒤를 기울여 들어가지고 그릴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뒤쪽이 뒤로 이렇게 기울여서 배출이 되는 그런, 딱 봐도 그 우리가 하는 리플렉싱 홀을 뒤에 뒀구나, 바닥 쪽에. 그런 걸 알 수 있는 디자인. 이걸 에어플로우 플린스라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아래쪽 플린스를 공기가 순환되게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뭐 위에 상위 제품은 R6 같은 경우는 유닛을 바로 아래쪽에 두고서 유닛이 직접 그 공기를 움직이는 이런 구조지만, 여기서는 R3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냥 순수한 그 공기 리플렉싱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음악을 들어봐야죠. 이 메인 시청실에서는 이 스피커는 어떻게 들릴지, 이게 오히려 되게 좀 드물고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이 방에서는 큰 스피커들만 주로 듣고, 뭐 소리샵이 또 청담점이 워낙에 큰 스피커들이 많다 보니까 R3 아방가르드가 이 자리에 쓸 기회는 오히려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은 이 스피커는 어떻게 소리 나는가, 이런 것들 좀 더 이번 기회에 좀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시청을 합니다. 제품 시청은 여기 T+A 칼라, 저희 한번 리뷰도 했었죠. 이 제품으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참고로 이 T 플러스 A 칼라는 이 제품들 제가 리뷰할 때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죠. 이 제품도 사실은 소리샵 내 제품이 많지만 않다면 두세 번은 저 여러 번 강조했을 대단히 훌륭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디자인 자체의 어떤 좀 느낌에서도 알 수 있지만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고 있지만 라이프스타일이라기보다는 T 플러스 A 원래 고유의 색깔을 그 제품 성능이 상당히 이제 압축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 저희 뭐 네임도 유니티 시리즈를 보면 아시겠지만 딱 그런 용도를 지향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저것 잘 모르지만 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원래 성능 그 앰프 만들던 회사의 성능은 그대로 어떤 한 제품의 코어에 그렇게 심어 놓은. 그래서 이 제품도 뭐 CDP 되죠. 그래서 원래 이름 자체가 스트리밍 CD 리시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T 플러스 A 고유의 앰플리피케이션이 들어가 있고 여기 또 MMMC 포너단까지 돼 있다는 것도 그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출력 대비 드라이브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오디오 벡터 저 스피커들을 이 사이즈만 보고 섣불리 소리가 안 나거나 오디오 벡터는 점을 좀 내기가 어렵구나 혹은 점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드라이브가 되는 앰프를 매칭을 해서 들어보면 행복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합은 아마 요맘때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이제 12월 초가 되는데 요맘때 딱 집에 두면 좋을 만한 아주 대표적인 제품이에요. 컴팩트하고 전 기능을 다 갖고 있고 뭐 우리가 하는 룬, 레디, 커브즈, 뭐 저 타이달 이런 지원이 다 되고 DAC는 또 32비트 190kHz까지 지원이 돼요. 여하튼 그런 성능들을 다 갖고 있고 뭐 UPnP 다 되고 유무선으로 모든 재생을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저 음원들과 영상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R3 아방가르드를 들어보면 R3 아방가르드가 이 공간에서 공간을 넓게 해주고 뒤에서 멀찍이 뚝 띄워놓고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런 거를 칼라가 드라이브를 일단 잘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조합은 대단히 훌륭한 조합 중에 하나예요. 이 룩도 그렇고 제품의 그 비율도 그렇고 그 서로의 성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합을 추천을 하는데 이 제품은 당연히 행사를 해요. 소리샵이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까지만 해도 소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아마 끝물처럼 막 어떤 거 50%씩 막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제품도 이번 기회에 꼭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꼭 살펴보시고 얘는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어서 특별히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1,000만 원대 초반, 1,300만 원 정도의 제품 가격. 상위 제품과 가격 등급이 꽤 커요. 이 제품은 하여튼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또 최고의 퍼포먼스를 가진 스피커. 그 가격대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역이 23Hz부터 53kHz까지를 재생을 반듯하게 하는 스피커가 뭐 몇 손가락 안 되죠. 그런 스피커라는 거 그리고 컴팩트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1300으로 난 큰 스피커를 사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눈여겨볼 스피커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지만 소리를 알고 음악을 여러 가지를 들으시면서 원음대로 원 소스의 상태대로 이렇게 듣고 싶은 분 아주 하이엔드적으로 공간과 음색을 듣고 싶은 분들한테 뭐 거의 대안이 없는 정도의 가격대에 있는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간에서 들으니까 다이나믹이 너무 잘 나와요. 리틀 푸그 자크 루시에가 연주하는 저희 자주 듣는 리틀 푸그를 들어보면 작은 푸가 들어보면 그 처음에 나오는 둥둥둥둥둥둥 이 베이스 소리 아주 멋지게 나오죠. 컴팩트하질 않아요. 오히려 이 스피커가 내는 어떤 요 사이즈에서 나온 스피커에 나오는 저음이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제가 마침 옛날에 타노이 스피커 큰 괴짝 스피커 위에 요만한 LS3/5A를 놓고서 어디서 나온지 맞춰봐라 그러면 모르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 스피커랑 뒤에 큰 스피커 몇 개를 놓고서 얘를 연결한 다음에 소리를 내고 어디서 나온지 맞춰봐라 그러면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아방가르드가 그래요. R3 아방가르드가 그래요. 그런 자크로시의 베이스가 나오는 일단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거 아마 녹음에서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피아노 소리가 쭉 흘러가는 게 되게 흔히 말해서 되게 명징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방가르드 저 R3 오디오 벡터의 R 시리즈의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
높은 중역대부터 고역에 이르는 이 대역에서 쫙 확산되는 느낌이죠. 바로 RAMT가 영향을 주는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그 부분들, 굉장히 쾌적하고 마치 그 스칸디나비아 어떤 공기 같은 느낌. 상당히 그런 부분들 연출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재미로 듣는 그런 품질을 사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아주 묵직한 소리는 또 어떻게 내는지죠. 펄프의 먼데이 모닝, 이런 아주 앰비언트 같은, 역시 또 저음이 굉장히 주도를 해야 되는 곡인데, 이 곡에서 어떤 그 존재감, 그루브한 느낌, 명암을 콘트라스트가 쫙 지게 하는 느낌, 이런 거 뭐 무조건 밝지만 않다는 거를 한번 이 펄프의 먼데이 모닝을 들어보면 그런 곡을 드라마틱하게 듣는 재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이 옆에 까만 맨날 흰색만 듣다가 까만 톤의 이 스피커 색깔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느와르적이죠. 그런가 하면 이 아주 저희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이 바이나흐트, 하여튼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 비엔나 소년 합창단 합창곡 이런 거 아주 세상이 또 뭐 아주 찌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렇게 연말을 맞다가도 이 빈소년 합창단의 한 소절을 들으면 또 세상 행복하죠. 근데 그 소리를 굉장히 이렇게 청아하고 맑고 쫙 확산감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그렇게 듣지 않으면 또 그 감동의 차이가 좀 있는데, 사실은 빈소년 합창단 곡을 듣기에 이렇게 뛰어난 스피커가 또 없습니다. 그 곡 하나만을 듣기 위해서라도, 혹은 그 곡을 이 스피커로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아, 올 크리스마스는 이거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실 정도의 그런 머리가 다 맑아지는 그런 소리, 그리고 아, 올 한 해를 정말 나도 열심히 살았다 막 이러면서 어떤 좀 행복을 느끼는 순간, 그런 순간을 위해서 오디오를 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런 음악 듣기 정말 좋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R3 아방가르드를 12월 첫 주에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될 가치가 굉장히 높은 스피커고, 이렇게 카알라 같은 T+A의 카알라 같은 앰프와 한번 짝지어서 연말을 한번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낼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